남편 없이 아들을 키웠고, 꽃집으로 집을 샀고,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그곳까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분에는 손잡이를 놓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32년째. 이 철제 셔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고 내렸습니다. 손잡이에 달아 반들거리는 페인트가 그 세월을 증명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죠. 며느리 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손님도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명절과 졸업식 때만 잠깐 북적일 뿐 평일 오후엔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래, 이젠 진짜 좀 쉬어야지. 수경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아주 짧게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아주 좁았어요. 1층 꽃집, 2층 거실과 부엌, 3층 방 2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꽃을 팔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국화 한 송이, 장미 한 다발씩 팔아 모은 돈으로. 아들 민준이 결혼할 때 부내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넓진 않지만 우리끼리 살면 된다고.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수경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6년. 거실 소파에 앉아 부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셔터가 내려진 꽃집 간판이 보였어요. 들꽃.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수경이 상을 들고 왔어요.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정갈했습니다. 며느리는 살림을 잘했어요. 민주는 회식이라 했습니다. 요새 프로젝트 막바지라 많이 바쁘다더니 드디어 끝났나 봐요. 부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언제부터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수경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선 손주 시우가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밤에 부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2해 동안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줬어요. 시들어가는 잎을 떼어내고 줄기를 새로 잘라주고 꽃말을 외우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장미는 사랑, 백합은 순결, 안개꽃은 청순. 이제 그 일과가 사라졌어요. 부내는 손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거칠어진 손가락. 가시에 찔린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쉬어야지. 이젠 정말 쉬어야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에서 계속 셔터 내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때까지 부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일 아침 수경이 물었습니다. 1층을 어떻게 할 거냐고. 부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인스턴트였지만 쓰지 않게 타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답했어요. 요새 1층 상가 임대 잘 나간대요. 카페나 음식점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어머니 쉬시는 김에 월세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겠다고 부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꽃 도구들이랑 화분이 너무 많기도 하고 냉장고도 치워야 하고. 분해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수경은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수경은 이틀 만에 1층을 모두 비웠습니다. 분해가 모아둔 화분들, 꽃가위, 리본, 포장지. 32년의 흔적이 재활용 스티커를 붙인 박스에 담겨 나갔어요. 수경이 도자기 화병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거 버려도 되냐고.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어요. 분해는 잠시 망설이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수경의 대답은 가벼웠어요. 며칠 뒤 분해가 1층에 내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꽃 냄새 대신 락스 냄새가 났어요. 수경이 깨끗하게 청소한 흔적이었습니다. 분해는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여기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저기엔 냉장고, 창가엔 화분을 진열했고 구석엔 포장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수경이 불렀어요. 시우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냐고. 오늘 학원 상담이 있다고. 분해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시우는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시우는 분해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 쳤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을 그린다고 했어요. 분해는 할머니도 그려달라고 했고 시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치원 앞에 시우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분해는 다시 1층 앞을 지나쳤어요. 빈 공간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공간. 수경이 어제 민준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1층 빨리 임대 놓으면 좋겠다고. 그냥 비워두면 쓸모없잖냐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저녁 식탁에서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시우 영어 학원을 알아봤는데 좀 비싸다고. 한 달에 40만 원이라고. 분해는 국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비싸다고 했어요. 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새 다 그렇다고. 시우 또래 애들 다 다니는 데라 안 보낼 수가 없다고. 뒤처지면 안 되잖냐고.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어차피 1층 월세 들어오면 여유 생기실 거라고. 그때 갚겠다고. 수경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손주잖냐고. 시우 잘 키워야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분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민주는 미안한 듯 눈을 피했고 수경은 기대에 찬 눈으로 분해를 바라봤습니다. 분해는 알았다고 했어요. 수경이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분해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분해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꽃집 폐업 정리 후 남은 돈, 적금, 비상금,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 집인데, 내 집. 중얼거렸습니다. 왜 허락을 구하고 있지?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분해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손주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분해는 그 빛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모레는 장을 봐야 했어요. 저녁은 혼자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 동네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건물주들 모임이 있었다고. 분해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수경이 대신 말을 이었어요.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 이 낡은 건물 말고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잖아요. 분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쁘진 않겠다. 이 건물도 이제 30년이 넘었으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경이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명의라 대출이 안 돼요. 분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출? 재건축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 나이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수경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민준 씨한테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대출도 되고 나중에 아파트 나와도 취득세 문제도 없고. 분해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파 한 조각이 국물 위에 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민준 씨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옮기나 나중에 옮기나 똑같아요. 수경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분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생각 좀 해볼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밥을 입에 넣었고 수경은 물을 마셨어요. 시우만 모르는 듯 숟가락으로 밥을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해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 펼쳐진 페이지마다 분해의 필체로 빼곡했습니다. 꽃값,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아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예단, 적금.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30년이 보였어요. 남편 장례식 날 받은 부의금부터 시작해서 매달 팔린 꽃다발 개수, 명절 특수 매출, 겨울철 적자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이 중학교 입학할 때 산 교복값,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대학 합격하던 날 산 꽃다발, 결혼식 예단, 시우 출산 선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해가 벌었고 분해가 모았고 분해가 썼습니다. 이 건물도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분해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명의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편애 때문에. 분해는 가계부를 덮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수경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분해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숫자를 봤어요. 꽃집 폐업 정리 후 남은 금액, 적금 만기일, 비상금 잔액,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정도.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분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편리해서였어요.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수경이 고맙다고 울었을 때, 시우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이 필요가 아니라 편이었습니다. 건물주는 필요했어요. 보증금 없이 살 집이 필요했고, 손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급할 때 돈 빌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분해라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분해는 가계부를 다시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이 간 벽지가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30년의 숫자. 분의 인생의 증명.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분해는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꽃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분해는 일주일 동안 부동산을 5곳 돌았습니다. 아침에 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중개인들은 하나같이 좋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재건축 확정 나면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지금 팔면 손해라고. 분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번째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수자를 만났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1층에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도 곧 태어날 거라고. 위층에서 같이 살면 출퇴근도 안 해도 되고 좋겠다고 웃었습니다. 계약하시죠? 분해가 말했어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하냐고. 분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수경이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 생각해 보셨냐고. 분해는 생각 중이라고만 답했어요. 수경의 얼굴에 조바심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금이 들어온 날 분해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꽃집 폐업금, 적금, 비상금, 그리고 계약금.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어요. 노후는 충분했습니다. 분해는 인터넷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바다 근처 원룸을 쳤습니다. 여러 동네가 나왔어요. 분해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월세 30에 보증금 500. 방 하나 부엌 딸린 곳. 넓진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분해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다음 날 아침 가방을 든 분해를 보고 수경이 물었습니다. 잠깐 볼 데가 있어서. 오늘 시우 데려오는 거 부탁드렸잖아요. 저녁까지는 올게. 분해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바닷가 마을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회색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바다가 보였어요. 분해는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어요. 집주인은 친절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고. 슈퍼 하나, 보건소 하나, 버스 하루 4번. 분해는 작은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베란다는 없었지만 창틀이 넓었어요. 화분 몇 개는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할게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건데요? 다음 주.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시냐고. 분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제 혼자 살려고요. 그러시구나. 뭐 혼자도 괜찮지. 집주인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경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시우를 누가 데려왔냐고 물으니 학원 차량 시켰다고 했어요. 추가 요금 나왔다고. 미안해. 분해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잔금이 들어왔어요. 분해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가계부, 남편 사진. 박스 5개면 충분했어요.
어머니, 무슨 짐이에요? 거실에 쌓인 박스를 보고 수경이 물었습니다. 분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프로 박스를 봉했습니다. 설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응, 나가려고. 네. 갑자기 왜요? 건물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물 팔았다고. 재건축은요? 명의 이전은요? 분해는 마지막 박스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필요 없더라고. 수경이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분해는 박스들을 현관 쪽으로 옮겼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박스 5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갔고 수경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시우만 현관에 서서 분해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새 집으로. 놀러 갈 수 있어요? 분해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거짓말이었습니다. 분해는 알았어요. 아마 시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건물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 이제 남의 집. 분해는 고개를 돌려 앞을 봤어요.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분해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폈어요. 가계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은 창가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해는 빈 방 한가운데 섰어요. 꽃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꽃 없는 하루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건 이사 온 지 한 달 뒤였어요. 정분의 여사님 서류 전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분해가 맡긴 유언장과 재산 분할 서류였습니다. 변호사는 약속대로 잔금일 2주일 후에 민준에게 전달했다고 했어요. 아드님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랬겠죠. 분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 매각 대금 중 6천만 원은 민준 명의로 적금 가입. 조건은 10년 만기, 중도 해지 불가. 나머지 금액 중 3천만 원은 분해가 자란 동네 장학재단에 기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족은 부양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존엄이어야 합니다. 수경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분해는 상상했어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당연한 걸 거부하냐고, 왜 가족을 버리냐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분해는 버린 게 아니었어요. 거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에게 내준 자기 이름을.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어요. 분해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리듬이 분해의 호흡과 닮았어요. 창틀에 놓인 화분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제라늄이었어요. 꽃집을 할 때는 팔기 위해 키웠지만 이제는 보기 위해 키웠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분해 혼자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가 가끔 들렀어요. 혼자 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심심하진 않고.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분해는 자기 시간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해변을 산책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저녁은 만들고 싶을 때 만들었어요.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끔 시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많이 컸겠죠. 학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에 할머니는 들어갔을까? 그러나 분해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울 때마다 참았어요. 그리움은 분해의 몫이었고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해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어요. 빈 칸이 나왔습니다. 분해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적었어요. 정분해의 시간. 날짜를 쓰고 오늘 쓴 돈을 적었습니다. 커피 한 잔, 빵 한 개, 제라늄 흙.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부 분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분해는 가계부를 덮고 창가로 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분해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희생을 거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분해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의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존엄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희생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름 같은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